네, 금요일 오전 새롭게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굿모닝 펀드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증시의 불안에 어떤 투자를 할까? 대안투자 찾고 계신 분들께 오늘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임시 휴일로 인해서 이 시간 좀 함께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펀드 또 소개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뭐 결과 말씀드리면 인도, 그러니까 인디아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최근에 변동성 높은 중국 증시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함께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안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 해외 중에서 인도를 좀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특히 인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좀 배워보고자 신사유람단 같이 파견해서 인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2014년 5월에 이제 나렌드라 그 모디 총리 취임 후에 모디노믹스라는 말이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경제 성장의 모든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면 이제 2015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7.5% 정도로 이제 예상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쪽의 투자처가 상당히 괜찮은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좀 투자 관점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은 그런 펀드가 바로 인디아 펀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펀드 특징이 궁금한데 그 전에 지금 중국도 사실 G2로 떠오르고 있지만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인도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인도 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인도가 아무래도 이제 펀드를 투자할 때 경제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경제 이제 긍정적인 면을 좀 더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 하락 이슈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유가 하락 이슈가 인도 성장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014년쯤에 유가가 $100를 넘었었을 때도 인도 경제는 성장을 하였었는데 이번에 유가가 절반으로 떨어진 지금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뭐 GDP 성장률이 가속된다는 거. 그래서 2015년도에 6.8%, 2016년에 이제 6.3%라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1% 정도 높게 상회해서 성장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 정부 또한 이제 향후 3년간 재정 적자를 3% 달성이라는 그 재정 건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신흥국 통화 중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루피아를 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할 때는 루피아가 좀 안정적이었었는데 방금 이제 서동수 대리에 이제 글로벌만큼 들으니까 루피아가 좀 많이 하락이 많이 들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일시적인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인도의 이제 루피아도 높은 외환 보유고와 낮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방향으로 다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의 무역 연관성도 적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중국의 위안화 평가저라도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들었던 거는 그 인도 경제의 그 인구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인구가 지금 12억 3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여줄 거는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한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나라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즉 이제 중상층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게 이제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면서 소비도 진작이 되면서 그 빅마켓으로 이제 클 가능성이 빅마켓으로 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인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으로서 2020년까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도 펀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좀 성장성도 좀 계속해서 경제 성장, 유가 그리고 루피아의 안정적인 흐름 거기에다가 이제 인구까지 노동 인구가 좀 상당히 좀 젊다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좀 매력도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져오신 펀드들 좀 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펀드들 인디아 펀드 좀 대표적인 펀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준비한 펀드는 4개의 펀드를 좀 준비를 해왔었고요. 그 중에서 미래에셋, 인디아 솔로몬, 인디아 디스커버리, 인디아 인프라 섹터, 피델리티, 인디아 이렇게 4가지 펀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3년 수익률로는 72%, 지금 70%, 58%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1년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인디아 솔로몬 같은 경우에 3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피델리티도 25% 정도로 그래도 양호한 수익률을 좀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체로 3년 수익률이 70%, 적게는 뭐 50%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줘서 타픽펀드를 좀 꼽기에 좀 아직 감이 안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타픽펀드 오늘 어떤 펀드로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그 위 4개의 펀드 중에서 그 1년 수익률이 이제 타 펀드 대비 좀 높으면서 네. 그다음에 인도 펀드 중에 수익률 이제 상위 4개 중에서 1위에서 3위를 다 가져가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그 인디아 디스커버리 펀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인도 펀드에 대한 운용에 대한 특징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2005년도부터 인도를 좀 주목해 왔다는 걸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격한 자체 평가 기준을 해서 우수 종목 선별한다는 그 가이드라인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평가 기준은 뭐 진입 장벽, 그다음에 경영진, 뭐 수익 지속 가능성,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 유통 및 상생만 보유 이런 5가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위탁 운용사 없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도 장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다른 운용사는 대부분 이제 재간접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고 홍콩에서 이제 운영을 좀 지휘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더 그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펀드에 좀 들어가는 비용들마저도 좀 저렴하게 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래에셋 인디아 디스커버리 펀드 오늘 좀 얘기를 나눌 펀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어떻게 좀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뭐 성과는 1년 수익이 31% 정도 같은 것처럼 말씀을 드렸고요. 네. 구성 비중을 이제 다시 보자면 금융종이 30% 정도, 그리고 경기연동 소비재가 15% 정도로 인도의 이제 경제 정책인 모디노믹스의 수혜를 입는 업종과 함께 산업재, 헬스케어, 이제 유망 산업의 비중을 높게 투자하고 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어서 위험 분산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유 내역을 좀 더 보시면 그 아식스 뱅크라고 해서 펀드 내 비중이 8% 정도 되고요. 이게 금융주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걸 이제 단적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5 종목에서 이제 엑시스 은행이죠. 엑시스 은행도 8%, ECC 뱅크도 5% 정도 이런 식으로 은행과 산업 분야에 골고루 좀 투자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말씀하세요. 자, 네. 뭐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인도 시장은 이제 성장 가속화 단계에 들어가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위안화, 평가 전화 등 이제 신흥국 주식의 악재에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적게 받는 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과 무역 연관성이 낮아서 외국인 투자가 좀 더 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모디 정부의 구조 개혁이 성공할 시에는 중요한 글로벌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환율만 좀 안정적으로 변한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다른 코너에서도 인도 시장에 많이 주목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더 투자 포인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이 타픽 펀드로는 미래에셋 인디아 디스커버리 펀드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뜨고 있는 시장에서는 금융, 이 소비자 쪽으로 많이 주목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 또 가장 비중이 높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투자처로서 안성맞춤이 또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어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가장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민환 가족께서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쳐다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민환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이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에서 또 국내 증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